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3시 23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자,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내렸습니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야간 선물은 그에 비해서 그다지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0.6% 하락해서 303.45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해가 이제 9거래일이 남은 상태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내린다? 그런 거보다, 오르지 않는다. 라는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리지 않아도 오르지 않으면 하락에 유리한 거예요. 오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월봉은 음봉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더 내렸다. 더 내리면 오르는 걸 지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을 계속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월봉의 하단선의 위치는 아직 더 낮아요. 301 정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월봉은 지금 상태는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현재 상태의 월봉은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9거래일이 남은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다음 주에 내려서 300일 아래로 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상태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4거래일이 남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월봉의 하단선에 도달을 하고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301 정도에 마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은 4일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오르지만 않아도 아직까지는 하락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월봉도 하락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0.6을 뭐 하락시켜봐야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0.6이면 6.88 6.88이겠죠. 306.88에서 시작하게 될 텐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자, 보시면 자, 요 각도, 요 파란색 각도, 그다음 빨간색 각도를 보세요. 요 두 개, 요거랑 요거, 이게 이제 하단선이잖아요. 둔해요. 둔하다. 둔하다라는 거는 약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개파락이 나온다라는 건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약화된 상황임을 뜻해요. 하단선이 약화된다. 하단선이 약화된다라는 거는 지수가 밑으로 내렸을 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반면에 이게 이제 상단선인데 그 다음에 여기 상단선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고점입니다. 자, 지금 요 P3과 T3의 상단선의 위치로 보면 이번 주 고가를 넘을 의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올라갔다가 저가를 깨고 나서 이제 반등해서 종가를 마무리했지만 봉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번 주 고가를 넘길 의지는
크지 않다. 오히려 이번 주 저가를 한 번 더 깰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입니다. 그럼 보통 매도는, 매도는 1번에서 2번 사이에서 가져가는 거죠. 공격적인 사람은 1번, 보수적인 사람은 최대한 2번에 가깝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매수는 요건 아니라고 봐요. 매수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주봉을 활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거는 그렇게 썩 용이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주봉의 하단선을 쓰지 않으면 월봉의 하단선을 써야 되는데 아직 월봉의 하단선에 도달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라리 주봉이 확 내려가지고 주봉이 저가가 무너졌을 때 월봉 하단선에 이미 도달해 있으면 반대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월봉의 매수가를 쓸 수가 없어요.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봉도 월봉도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도 전략에 유리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매도 전략에 유리하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릴 건 지금의 이 환경은 단순하게 다음 주에 매도만 유리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도 매도에 유리해집니다. 보세요.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3주 동안 3주 동안 하락 추세를 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봉으로 확실히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3주간은 계속 찍어 누르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게 돼요. 문제는 3주라는 시간 안에 올해 끝이 있어요. 올해가 마감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은 올해가 끝날 때까지 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이 차트만으로 봤을 땐 올해 내에 주봉은 올리려는 생각이 없다예요. 그게 주봉이 알려주는 신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월봉을 봐야죠. 월봉은 아직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월봉이 올릴 의지가 있느냐? 그건 이제 300일을 갔을 때 고민하셔야 됩니다. 300일 아래로 내려갔을 때 297을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오느냐 마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자, 이 정도의 개파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일봉에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크게 없습니다. 하단선도 별로고 상단선은 고가 방어를 못하죠. 그러면 이 구조에서 일봉은 사실 고가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봉을 이용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사실 그다지 썩 매력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래를 하신다면 그냥 주봉을 보시고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선물입니다. 선물 월봉 계속 똑같죠. 아직 하단선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0.6을 빼야죠. 303.45. 현물을 보는 것과 완전히 좀 다를 거예요. 왜냐? 달라요. 선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잘 보시면 그 현물은 아래 꼬리가 있어요. 근데 선물은 없어. 선물은 보시다시피 여기가 저가고요.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각도가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지금 하단선이 여기 있는데 하단선이 전봉 저가보다 낮아요. 이거는
저가를 지킬 의사가 없는 거죠. 지금 상태로 보면 저가를 지킬 의사는 없다. 그리고 상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 상단선에서 전분 고가 사이, 여기가 이제 매도 영역인 거죠. 바로 공략할 거냐, 아니면 고가에 가깝게 올 때까지 이게 기다릴 거냐, 그건 투자자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선으로부터 이번 주 고가 사이의 공간이 이제 매도자가 매도를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 자리에서 어느 지점을 공략할 거냐는 주중에 관찰을 해봐야 되죠. 다만 하단선은 저가를 방어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저가를 붕괴하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면 저는 절대적으로 하방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트릭스 구조상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면 그 앞으로 5주간 저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만 해요. 그러니까 1월 말까지 계속 하락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저가를 깨고 내려가잖아요. 깨고 내려갔다라는 건 하락을 한 거고, 하락을 하면서 시간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를 하락하면서 시간을 써.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남는 시간은 사거래일인데, 그 사거래일이라는 시간 동안 월봉을 양봉으로 돌리기에는 하락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된다라는 건 절대적으로 하방에 유리한 흐름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일봉은 크게 코멘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조금 하락폭이 더 크게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뭐 없어요. 하단선 없고 상단선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일봉은 방향성이 없다고 봐요. 하단선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봉은 매도하기에도 그다지 좋지 않고 매수하기에도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일봉은 버리고 이제 주봉이 보여주는 그런 신호를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가 303.45예요. 자, 선물 303.459. 야간 선물. 전월 저가가 297.60입니다. 60. 그 다음에 현재 선물의 주간 선물 전월 저가는 295점 땡땡에 있습니다. 코스피 200 전월 저가 297.65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제가 잠깐만요. 자, 선물은 95.45고 코스피 200은 97.6이에요. 여기는 45.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요 303.45에서 97.60 사이의 거리가 6포입니다. 6포인트예요. 6포인트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선물이 6포인트만 빠지면 어떻게 된다? 야간 선물의 전월 저가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전월 저가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 얘기는 주간 선물도 전월 저가인 295.45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징후라고 그러죠. 징후, 사인. 그러니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자, 주간 선물이 6포가 빠지면
주간 선물이 6%가 더 빠지면, 야간 선물보다 6%가 더 빠지면 297.60에 도달할 거잖아요. 여기가 붕괴되면 295.45도 붕괴될 거라는 거죠. 네. 그 얘기는 코스피 200 지수의 전월 저가도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베이시스를 잘 보세요. 2% 정도죠? 2%대예요. 297.62, 295.45잖아요. 그럼 이거 빼보시면 한 1.8 정도 되나요? 1.8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다. 2.2 정도 되는 거구나. 2.17. 2.17 정도 돼요. 근데 지금 3.45란 말이에요. 베이시스가. 그러니까 실제로 저가 사이의 갭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선물이 내리면 현물은 덜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선물이 내리는 속도보다 현물이 내리는 속도가 덜하다고요. 만약에 선물이 297.60을 간다고 해도 코스피 200은 300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결국에는 295대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자, 요걸 잘 관찰을 하세요. 결국에는 선물이 297.60을 깨느냐, 깨지 못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예. 앞으로 9거래일 동안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예. 9거래일 동안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 앞으로 9거래일 동안 확인하셔야 될 내용은 선물이 297.60을 붕괴하고 끝나는 날이 있느냐. 종가 기준이에요. 이런 날이 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하락의 거의 명확한 신호가 되지 않을까. 왜냐? 월봉이 지난달 저가를 깨고 마감할 거라는 걸 알려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선물이 290.60을 못 깨면 이거는 그냥 조정이에요. 저는 조정이라고 봅니다. 하락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9거래일 동안 계속 관찰해야 될 건 이거예요. 297.60 아래로 가느냐 마느냐. 이제 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전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월봉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분기봉도 망가져요. 제가 봤을 땐 300 밑으로 내려가면 분기봉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는 조금 더 내려가야 망가져요. 그러니까 분기는 300 아래로만 가도 망가지는데 단기는 조금 더 내려야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망가뜨리고 올해를 끝낼 거냐, 그게 제 입장에서는 이제 관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태라도 다음 분기에는 290대는 볼 겁니다. 올라가려면 그 정도까지는 조정을 해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같이 이제 하방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청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 정도만 버텨줘도 어차피 290대까지는 한번 볼 거니까 그럼 290대 가서 청산하면 되잖아요. 왜 지금 굳이 청산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나요? 잘 보유하는 거죠. 지금 걱정해야 될 거는 이제 올라서, 지금보다 현저히 많이 올라서 매도해야 되는 값이 300대 가까이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보유하는 게 사실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더 내려가면 뭐 290대 밑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뭐 굳이 하방을 청산해가면서 리스크를 관리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9거래일 동안 지금 관찰해야 될 거는 얼마나 오르냐가 아니라 297.60이라는 걸 붕괴하느냐 마느냐. 붕괴하면 하방은 성공한 거고, 붕괴하지 못하면 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저녁 9시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